소망스러운 효의 정신. 몇 해 전 일이다. 나는 국민교육원장을 처음부터 책임 맡아 이끌어온 박 교수를 만난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나에게 국민교육원장을 만들면서 가장 오래 문제가 된 것은 효를 넣느냐 빼느냐 하는 논의였다고 말했다. 특히 유교 전통을 계승해온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민교육원장은 주로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뜻하는 국민의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넣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효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가 부모 밑에 자랐고 자녀들을 이끌고 살아갈 입장임을 생각한다면 효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윤리의 깃들이다. 특히 가족적 전통을 이어온 우리로서는 효를 떠나서는 윤리나 도덕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효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참다운 효, 언제 어디서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효는 어떤 것인가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적지 않은 견해의 차이가 뒤따른다. 재래식의 형식 윤리에 붙잡혀서도 안 되며 효에 편중한 나머지 사회 발전에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모든 생활을 가정 중심으로 이끌어왔다. 나와 내 가정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고 그 좁은 배타적 의식 구조 때문에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불행해졌다. 이제 효를 잘못 생각하여 다시 옛날식의 폐쇄적 가족주의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큰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이 세계적인 정신의 경향이다. 그런데 효의 의미나 방법을 잘못 생각하여 과거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경향에 빠진다면 그것도 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효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며 효가 가정과 사회의 성장 및 발전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그 관념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는 형식 윤리에 치우쳐왔기 때문에 인습적인 형식이나 보수적인 전승에 지나치게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효의 정신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옛날부터 우리 전통에는 부자유친이라는 개념이 있다. 부자 간에는 친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생각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상하 질서에서 보기 좋아하는 우리들의 전습이 효를 지나치게 상하 개념으로 굳힌 것 같다. 효는 부모를 위한 자녀라는 생각으로 굳어져 심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같이 생각된다든지 부모를 위해서는 자녀들이 희생을 당해도 좋다는 식의 의식 구조로까지 변질되었던 것 같다. 이제 만일 부모와 자녀 간의 친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면 친은 사랑의 질서를 동반하기 때문에 자연히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며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며 공경한다는 뜻을 찾게 될 것이다. 서구의 기독교 전통은 오히려 부모를 위한 자녀보다도 자녀를 위한 부모의 입장을 취한 것 같다. 유대인들은 가부장 제도를 택했다. 그러나 신약을 읽어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말하자면 서로의 의무를 동등하게 지적했다. 그러다가도 예수의 교훈에 접하면 어른 중심의 사상이 어린이 중심의 정신으로 바뀐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가정과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추구한다면 사회 발전과 성장은 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전통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주므로 즐겁고 화목한 가정을 영위하자는데 그 뜻이 있었다. 그런 전통은 귀하다. 그러나 그러한 가족주의 때문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약화되거나 가정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며 또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니다. 가정에 있어서는 부모가 귀중한 것만큼 자녀들도 귀하며 가정의 사회적 의미는 어떤 자녀들이 자라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 부모에게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인가?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업적을 남겨 가문을 빛내며 부모의 뜻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렇다면 모든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이나 값있는 인생을 자신들 때문에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킬 수가 없다. 효는 자신들보다도 자녀들을 위한 책임도 된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효는 무엇인가? 부모들이 교훈과 뜻을 깊이 받들어 부모들이 원하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다. 그것이 효 중의 효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다. 옛날과 같이 가정을 폐쇄적으로 이끌어 우리끼리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정이 전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정의 의미와 가치는 그 가정이 사회적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효가 단순한 부자간의 문제에서 가정을 통한 사회적 내용으로 상승한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좋은 가정이 되며 참다운 효가 가능해진다. 우리가 효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뜻의 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 효는 부모들이 정신적 성장과 참여를 돕는 일이다. 성장을 돕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부모들의 마음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일이다. 인간의 육체적 성장은 일찍 끝난다. 그러나 정신적 성장은 어떤 때는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 그 성장을 돕지 못하면 부모들의 정신 상태는 위축되며 본성적인 교양성으로 떨어져 간다. 그 때문에 가정에 불행을 주며 본인들도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손자들을 위해서 조부모들이 함께 있기 어려워진다는 가정이 많이 있다. 그것은 노부모들의 생활 자세가 어린 손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필요한 노부모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모들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협조하며 정신적으로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늙은이들은 육체적 영양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정신적 양식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곧 정신적 풍부성과 성장을 돕는 일이다. 종교적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일도 좋고 노인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할 수도 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듣고 알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도 귀하다. 그 마음의 성장이 본인들의 행복은 물론 가정의 즐거움을 더해주게 된다. 나이 많은 이들은 아무 일도 없이 쉬게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성이 없는 인습의 결과일 뿐이다.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당한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며 일과 더불어 삶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에서 갖는 참여의식이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을 더해준다. 아직도 나는 가족들과 이웃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보람에서 오는 만족감이 노인들의 행복을 더해준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는 늙은이들은 여전히 세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지도자들은 늙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계속해서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효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 뜻과 통한다. 그래서 노부모들은 자주 나는 필요도 없어졌고 이미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또 말한다. 이러한 소외감으로부터 부모님들을 구출해주는 길은 부모님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주는 일이다. 물론 가정적인 참여가 앞서야 한다.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부모들도 동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독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보면서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일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로 가는 일은 그 자체가 귀중하다. 그리고 참여는 이웃과 사회 속에서도 필요하다. 요사이 노인들의 모임이나 노인학교가 자주 열리는 것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회와 이웃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들은 행복해지며 즐거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 젊은 부모에 대한 생각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제각기의 일에 바쁘며 협심해서 학문과 인격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겠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부모와 상의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뜻과 정신을 잘 이어받으면서 제각기의 책임을 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를 상호관계로 이해하기보다는 부자 간의 친의 질서를 더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구태여 효를 강조하지 않아도 친에서 효를, 효에서 친의 질서를 소중히 지켜 나가고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효라고 깨닫고 있으며 부모들이 높은 뜻을 어긋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버이들이 내 부모와 같이 존경받을 분들이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도리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거기에는 주어진 형식이나 조작된 격식이 없어도 좋다. 마음으로부터 어른들을 존경하며 위해드리는 마음이면 족하다. 문제는 효의 정신이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뜻과 일치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항상 새로운 효가 언제나 새로운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간다.